안녕하세요. KUB 슈퍼디렉터 정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밥을 먹고 났더니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중간중간 제가 컨닝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해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어릴 적 삶은요, 많은 거를 좀 포기하고 살았어요. 포기하고 산다는 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제재를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시골에 살아서 돈이 좀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수학여행을 갈 때 옷을 사달라, 옷이 없다 그랬더니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얻어있기도 했고요. 대학 때는 친구들을 만나러 서울을 가야 되는데 15,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꾸역꾸역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저의 삶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잦은 야근과 그 다음에 밤샘 작업 그리고 주말에도 많이 나가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광염도 심하게 앓게 됩니다. 그러다 평생 저는 직장을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는데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갑자기 도산을 하게 되면서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주부로서 삶을 살다가 병원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한 달 정도 받게 돼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받게 되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라.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러나 6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 해서 그런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때 시점에서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이런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요 치료를 하고 1년 정도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치료 중간에 아이가 한번 유산이 되기는 했지만 다시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서 먹기도 했고 그걸로도 안 돼서 한의원에서 약을 한약을 지어 먹고 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2014년에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제가 딸을 무지 원했었거든요. 인형놀이가 꿈이어가지고 딸을 낳고 싶었는데 요 아이로 인해서 저는 유산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많이 안 좋았어요. 열감기도 2, 3개월에 한 번씩 했고 그다음에 비염도 심해서 비염 아시죠?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코가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목이 부어서 아이들이 열이 나기도 합니다. 항생제는 한 달에 2주 정도는 기본으로 먹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씩 대변이 나오는데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나오다 보면 대변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눕기도 힘들어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눕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항문이 찢어지기도 하죠. 피도 나고 그리고 그런 거는 괜찮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관장을 해야 됐어요.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관장도 하고 여기 사진의 대부분이 입원한 사진이에요. 입원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그런 필수 코스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그 비염이나 열감기, 편도 이런 거를 통틀어서 저희 아이가 같이 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제 경련을 했는데 그 경련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이어서 저는 이 면역이 어느 정도 잡힌다면 우리 아이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이제 똥 빼주기 특급작전과 면역 키워주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추천해주는 영양제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사가 추천해주는 영양제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추천해주는 영양제 이것들을 먹임과 동시에 한의원과 한약을 같이 먹게 돼요. 그러면서 한 달에 그 비용으로만 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병원 진료비와 약값도 따로였고, 입원을 또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월급의 남편 외벌이였는데 월급의 70% 또는 1인실이나 좀 높은 진급을 하게 되면 월급에 보태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됐어요. 다른 가정들은 남편이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살림을 꿀린다고 하는데 제 인생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이었어요. 코로나 그때 막 시작을 했을 때 친구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는데 아빠 문병을 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본인이 해독을 하는데 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해독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우리 애기가 영양제를 먹는데 폐렴이 걸리던 애가 안 걸려. 그 한마디에 제가 딱 꽂혀서 그게 뭔데? 이랬더니 유산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아? 잠깐만. 나 연말에 그 요가 같이 하는 동생이 우리 3단 파플릿 있잖아요. 전단지 그거를 싹 돌렸는데 나 유산아 너 본 거 같아.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때 그래 그럼 그 친구한테 알아서 먹어봐. 설명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끊자마자 그 요가하는 동생을 누군지 알아봐서 전화를 해서 다른 친구랑 함께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설명을 듣고는 와서 저는 아이에 대한 면역이나 이런 게 급했던지라 바로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회원 가입을 하면 할인을 해주니까 언니 회원 가입해서 먹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시간을 먹고 있는데 그 처음에 통화한 친구한테 2주 있다 전화가 와요. 어떻게 알아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서 먹고 있어. 벌써 먹고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놀래가지고 회원 가입 했어?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했을걸? 뭘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알았어 잠깐만 끊어봐 하더니 이제 스폰서님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그 돈이면 공짜로 먹을 수 있을 뿐더러 추가적인 소득을 벌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혜택을 안내를 해주셔서 그 요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친구랑 사업을 같이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요가 친구가 언니 내가 진짜 먼저 하자고 할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친구랑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잘해봐요. 응원할게요. 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거를 기회로 제가 전하는 분들에게는 영양제 주실 때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저랑 하는 거예요. 저에게 소개시켜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넘어갔네요. 그리고 저의 아이가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아이도 아이였지만 저를 지켜보는 부모님이 되게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엉엉 우시면서 너가 둘째 아이가 없을 때는 잘 살았는데 저 아이를 왜 낳아서 너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가슴속에 있던 누르고 눌렀던 것들을 많이 뽑아내셨던 것 같아요. 아빠 사이도 너무 속상하셨고 그리고 병원을 제가 다니긴 했지만 아빠가 또 그 부분을 많이 서포트 해주셨어요. 같이 병원도 많이 다니기로 하셨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남편이 혼자 벌어서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을 알아봐야 하나 해서 제가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페를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또 들고 지금 아시다시피 한 블럭에 하나씩 카페들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있기도 하지만 회원들도 제일 많은 게 카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카페를 하게 되면 내가 시간이 또 없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한 군데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역마살이 좀 껴가지고 한 군데에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한 군데서 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기를 하다가 여기 보면 종이백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동네 아는 언니가 종이백 접는 알바를 하는데 한 달에 70만 원을 번대요.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밑에 집 동생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쇼핑백 접는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수그리고 계속 접어야 되죠. 종이백을 접게 되면 먼지가 엄청 나고요.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이 개판이 됩니다. 청소가 안 돼요. 이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집안의 거실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아래집 동생하고 저하고 한 달 내에서 번 돈이 둘이 합해서 25,000원이었어요. 25,000원 벌었는데 그거 어디다 쓴지 아세요? 파스값. 파스값 그리고 그 친구랑 둘이 잘했다며 맥주를 마셔서 맥주값에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맥주값에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좀 중간에 엉켜가지고 이제 소원님 만나서 사업을 이렇게 다시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처음에 얘기했던 저도 리셋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관심 없던 거를 리셋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리셋 전에는 바로 직전에 그 제주도를 갔었는데 저 제주도를 가면서도 되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희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그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를 좀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가 대응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리셋을 하는데 제가 매일 밤 그 육아 마감으로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 그랬는데 이렇게 리셋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표정이 좋아지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맥주 없이도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남편이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집에 오면 예전에는 이렇게 보고 그냥 끝났는데 이렇게 유산을 하면서 너 왔어? 하면서 이렇게 조잘조잘 거리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는지 너 많이 변했다. 근데 있잖아 그 모습이 되게 좋아. 즐거워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남편이. 그리고 여기 저희 둘째인데 이렇게 유산화를 이제 처음 만나서 30개월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고 항생제도 한 번도 안 먹었고 변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렁이 똥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 보시고서는 그 작은 똥꼬에서 어떻게 저렇게 크게 나오냐고 신기해 하시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저 정도를 처음에는 먹었어야지 저희 아이가 안 아파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저렇게 먹였었는데 정말 아이도 너무 잘 먹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즐겁고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성장도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유산을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장난으로 그러시긴 했지만 우리 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 나의 늙음을 책임져 주겠지? 하는데 그때 당시 아이가 너무 아팠던 거라 그럴 여유가 없었고 그 말이 되게 부담이 되셨어요. 나는 공부로 사는 인생이고 돈은 없는데 아빠까지 나한테 그런 짐을 주는가 싶어서 되게 부담이 돼서 아빠한테 되게 모진 말을 했어요. 나한테 그런 기대 하지 말라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게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부담을 주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서운해 하셨는지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이제 유산을 하고 나서는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그랬어요. 내가 유산화해서 돈 많이 벌면 우리 아빠 제 땡땡 차도 사주고 집도 지어줄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면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안 사줘도 되는데 야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아까 역마살이 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인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병원하고 집만 왔다 갔던 제가 이렇게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꿈을 펼칠 수 있고요. 제 아이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지금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건강과 그다음에 노후에 삶을 즐기면서 사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꿈, 그리고 저를 위해, 그리고 저의 가족, 그리고 저의 가족을 위해 좋은 엄마, 그 다음에 아내, 이렇게 딸, 며느리로서 멋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